안녕하십니까. 신인기대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한반도 그리고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그 미 공군 또 미 해군의 그런 특이 동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북 정보 매체들이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SLBM 시험 발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연일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감시와 군사적 압박 수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찰 자산들이 하루에 최소 6대에서 8대 이상 휴전선 인근을 돌며 24시간 정밀 감시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항적 정보 확인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18일 오전 8시경에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는 신호정보 수집기인 RC-135W 리벳 조인트, 콜사인 리벳 01과 탄도탄 미사일 추적기인 RC-135S 코브라볼, 콜사인 몰러 12가 동시에 이륙해서 서해 중간 수역을 거쳐 수도권에 진입한 뒤에 강원도와 동해 NLL 인근을 정찰 비행했습니다. 미 육군 역시 오전에 전방 일대에 RC-12X 가드레일 정찰기 3대를 연이어 띄웠고 오후에도 RC-12X와 EO-5C 정찰기를 띄우며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했는데요. 미군은 최근 일주일 새 항적이 확인된 정찰 전력만 하루 평균 6대에서 8대 이상 계속 띄우며 북한에 대한 감시를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함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초 괌에서 실시되는 발리안트 실드 훈련에 참가할 것이라고 공표되었던 아메리카 상륙전단은 본토에서 증원된 위드비 아일랜드급 상륙함인 컴스톡과 함께 합류한 증강 전단을 구성해서 오키나와 인근에서 계속 대기 중인데요. 이들은 30일 해병 원정대와 함께 이번 주 초부터 조종사 구출 훈련과 대사관 긴급 증원 훈련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이 심포조선소 경비를 강화하고 10월 당 창건 기념일 이전까지는 SLBM 시험 발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발사 준비를 재촉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정말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 젤을 뿌리는 모험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매체에서 또 여러 전문가들이 북한이 SLBM 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창건 기념일이 10월 10일이죠. 지금 이제 다 돼 갑니다. 이제 한 달 안으로 들어왔는데 통상적으로 북한이 이제 이맘때쯤 되면 또 10월 초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도발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10월 초에 북극성 3형을 쐈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도 지금 투표에 딱 들어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여정에게 좀 만나자라고 하더라 이런 여러 가지 이 유화 제스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유화 제스처와는 또 별개로 강원 양면의 작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탐지 전력이 들어가서 언제라도 SLBM을 쏘게 되면은 그것을 요격을 할지 아니면은 탐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의 전력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그 군사적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정찰 자산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인데 좀 희한하게도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아메리카 상륙전단하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상륙전단이 괌 인근에서 발리안트 실드 훈련을 할 거다라고 공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 아메리카 상륙전단은 괌 인근으로 가지 않고 알고 보니까 오키나와 인근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베이징대에서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 38 로스 팀처럼 위성 사진을 계속 분석을 해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추적하고 또 미국에 대한 반선전술을 하는 그런 베이징대 연구기관이 있어요. 남중국해 전략 이니셔티브라는 연구소인데 여기서 계속 이제 트위터에다가 관련한 사진을 올리는데 이들이 이제 아메리카 상륙전단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했냐? 누가 얘들이 괌에 갔다고 얘기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미국 니들 우리 속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위기를 조장하는 것들은 거짓말하고 위기 조장하는 것들은 미국 니들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은 왜 아메리카 상륙 전단을 괌에서 훈련한다고 해놓고 괌에 가지 않고 바로 제주도 남쪽인 오키나와 인근에서 계속 해상에서 배회를 시키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준비태세 훈련 하면서 지금 이제 이 괌에서는 어떤 훈련을 하고 있냐?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대는 어떤 훈련을 하고 있냐? 대사관 증원 훈련을 하고 있어요. 유사시에. 유사시에 이제 대사관이 공격받을 시점이 되면은 미 해병대들이 신속하게 들어가서 대사관을 방어하고 그리고 거기에 민간인 대피 훈련, 비전투원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관 직원들 혹시 이제 대사관이 점령될 지점쯤에 되면은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항공기를 통해서 대피시키는 이런 훈련까지 지금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는 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은 전부 해병대가 관할하는 경비하는 이게 이제 미군의 전통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고 또 특히 이 아메리카 상륙 전단이 굉장히 증원되어 있습니다. 증강되어 있어요. 원래 이제 아메리카 상륙 전단은 샌안토니오급 강습 상륙함 25,000톤이죠. 그거 하나. 그리고 이제 위드비 아일랜드급 강습 상륙함 16,000톤이죠. 그거 하나.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함 이렇게가 상륙 전단이고 그 외에 이제 호위 전단들이 붙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위드비 아일랜드급 강습 상륙함 16,000톤 그게 본토에서 추가로 와서 컴스톡이라고 하는 함이 와서 추가로 지금 함대가 증강돼 있고 그와 또 별개로 기존의 이 7함대에 소속되어 있던 샌안토니오급 하나 또 저먼타운이라고 하는 위드비 아일랜드급 하나 이렇게 해서 총 아메리카를 제외하고도 5척의 대형 강습 상륙함이 이 인근에서 지금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건 뭐 상륙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미국은 알고 북한은 알고 두렵겠죠. 북한이 부디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도발 행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미국은 과감한 결단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짓는 도저히 뭐 안 되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라는 그런 말들 많죠. 자, 미 공군 C-17 수송기 한 대가 이달 초에 오산 공군기지에 들어와서 의문의 컨테이너 하나를 전달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유사시에 북한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긴급 전개 훈련이었습니다. 미 본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 합동기지에 주둔하는 제15 공수 비행대가 제37 공중항만 비행대 소속의 장병들과 함께 오산기지에 대한 CPC 긴급 전개 훈련을 했다고 미 공군이 현지 시각 9월 15일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CPC는 Collectively Protected Connects, 즉 집단 방어 컨테이너 익스프레스의 약자인데요. 미 공군 병원체 대응 교범에 따르면 이 컨테이너는 생물학적 상황에서 제독을 수행한 뒤에 병원체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 또는 오염 물질들을 격리 보관하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이동식 격리 시설입니다. 미 공군은 해외 주둔 미군이 생물학적 상황에 노출될 위기가 있다고 판단될 때 CPC를 긴급 전개시키는데요. 최근 몇 년간 관련 훈련에 대한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번 훈련은 평소에 실시되지 않는 이례적인 훈련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훈련에 주목되는 것은 훈련의 내용인데요. 미 공군은 이번 훈련이 C-17 수송기에 의한 긴급 전개 성격으로 진행되었으며 오산 공군기지에서 파이트 투나잇, 즉 전투 준비 태세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바이러스 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미국은 여기에 대응한 생물학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모습에서 누가 진짜 우리 친구고 누가 진짜 적인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컨테이너 지금 왔어요. 이 컨테이너. 미 본토에서 왔는데 이게 아주 격리 시설입니다. 생물학적 상황. 그러니까 생물학 공격을 받았고 세균전 공격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독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염된 아주 중요 물품 그리고 오염된 인원 사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염된 중요 물품과 중요 인원을 격리해서 치료시설 아니에요. 격리해서 이렇게 대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긴급하게 이제 이 본토에서 와가지고 오산에 전개해서 이 관련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평가했다.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훈련을 했다라는 그
어떤 기록은 오산기지 기록은 사실은 뭐 몇 년 이내에는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했는데 그러나 평소 준비돼서 잘 돼 있는지 평가했다라는 건데 하필 왜 이 시기에 갑자기 생물학전 연습을 하는지 세균전 연습을 하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코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 해병대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동북아시아에서 미 대사관이 공격받는 것을 가정해서 대사관을 방어하는 일 그리고 대사관의 비전투원 즉 민간인을 비행기를 태워서 후방으로 빼는 안전지역으로 빼는 일 이렇게 해야 할 대사관이 어디 있을까요? 주한미국 대사관 외에 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세균전 북한이 생화학 무기 세계 2위의 보유국이다. 세계 3위의 보유국이다. 4,500톤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혹시나 군사작전에 대해서 대비해서 만에 하나에 가정되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지금 점검하고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무튼 뭐 저는 뭔가 액션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정기 정비를 마치고 나온 미 해군 니미츠급 항공모함 칼빈슨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빠른 일정으로 작전 투입 준비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F-35 전투기를 싣고 해외 원정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달 초에 시운전을 마치고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해군기지에 입항했던 칼빈슨 항공모함이 미 해군 전투비행대대를 태우고 함재기 자격 인증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이 미 해군 보도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 해군은 현지 시각 9월 17일 캘리포니아 인근 해상에서 칼빈슨 항공모함에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승선해서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소개하면서 소개한 일련의 사진에서 F-35C 전투기가 함재기 자격 인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이 공개한 사진 속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칼빈슨 경납고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훈시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사진 배경에 제147 비행대 소속의 F-35C 전투기들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 공개 후에 미 해군은 칼빈슨 함상에서 F-35C 전투기가 이착함하는 모습을 트위터로 공개하며 현재 이들이 함재기 자격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함재기 자격 인증 절차가 시작되면 통상 3개월 이내에 최종 단계인 컴투엑스를 마치고 전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칼빈슨은 늦어도 올 연말 이전에는 F-35C를 탑재하고 서태평양, 즉 우리 지역으로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칼빈슨에 배속된 147대대는 지난 2018년 F-35C로 기종 전환한 부대로 현재 완전 작전 능력을 보유한 미 해군 최초의 F-35 비행대인데요. 이 비행대가 서태평양에 배치되면 7함대 작전 능력이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칼빈슨이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정비하러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바다로 나오는데 F-35가 지금 탑재가 됐어요. 미 해군은 F-35 총 16개 대대를 해서 340대의 비행기를 F-35C 전투기를 가지게 될 예정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비행대대입니다. 여기가 그 첫 번째 비행대대가 지금 칼빈슨에 탑승을 해서 이 자격 인증, 완전 작전 능력 운용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면 빠르면 2달, 늦어도 석 달 내에는 실제 이제 작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지금 컴투엑스 진행 중이니까. 자, 그러면은 빠르면 11월 말 12월 초, 늦어도 연말 이전까지는 이 서태평양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늦어도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F-35가 탑재가 되어 있는 항공모함이 이 한반도 인근에서 작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 중국이 랴오닝, 산둥 뭐 2개의 항공모함 가지고 뭐 듀얼 캐리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위도 하고 하지만 이 F-35를 탑재한 항공모함에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에도 F-35B 지금 뭐 최대 24대 탑재를 하고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강습 상륙함하고 거기에서 또 F-35B하고 이 F-35C하고는 능력 차이가 또 크니까 정말 뭐 이제 미 해군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앞으로 이 서태평양 우리 지역에서 펼쳐질 것 같다라는 그런 깊은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